확산 다이고날 혹은 5파 연장 임펄스가 나오는 것이 맞다면 조정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은 굉장히 폭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솔트입니다. 현재 시각 6월 4일 오전 1시 50분이고요. 오늘은 상승 시나리오와 그에 따라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세 가지로 볼 거고요. 먼저 저는 이 구간에서 눌림의 롱 포지션을 잡았고 이 부분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몇몇 알트들은 본절에 스탑을 걸고 홀딩을 했었죠. 그리고 이 하락에서 알트들이 본절에 스탑이 나감으로써 여기부터 꽤 길게 관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근질거리는 상태인데 이제 슬슬 추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 개미들을 털어먹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네요. 저는 단기 분석이 하방이든 상방이든 곧 큰 추세는 상방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숏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관점 또한 떨어져 주면 롱을 잡는다는 마인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제가 매매하는 과정과 포인트도 종종 공유하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셨으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HL이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하이어 하이를 기다렸고 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HL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런 추세선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간 나왔던 구간들을 추세선으로 그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추세 라인을 이탈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 또한 HH가 나오는 과정에서 나왔던 하나의 추세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HL이 나오려면 이 추세 라인이 하방으로 완벽하게 이탈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다리는 이 HL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아래로 이탈을 시키게 되면 HL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HL이 나오는 눌림을 기다려 볼 수 있겠죠. 현재 하나, 둘, 세 번째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 지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두들기게 되면 언젠가는 아래로 부서지기 마련이죠. 더불어 세 번째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네 번째 터치는 아마 아래로 무너질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적당한 눌림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추세 라인이 아래로 이탈이 되어야 한다. 이 추세 라인을 긋고 어떤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탈이 되면 기다려 보면 되겠죠. 다음 파동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시나리오로 대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공적인 롱 매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구간에서 5개의 파동으로 빠져야 할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옆으로 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르게 빠져야 할 구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민다는 것은 A, B, C가 아닐 확률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관점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이 구간을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점으로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 파동이 이렇게 끝이 난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파동의 시작점으로 보고 새 시나리오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펄스 파동이고요. 얘를 하나의 1파, 2파, 그리고 3파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4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1, 2, 그리고 3, 4, 그 다음에 5파동이 연장되는 파동으로 나올 수 있겠죠. 5파 연장으로 보는 이유는 이 3파동이 1파동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피보나치 확장 툴로 찍어 봤을 때 1.618은 커녕 1.27에도 겨우 도달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 이후에 5파가 크게 나오는 관점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5파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5파 연장이 나오려면 여기서 수렴이 나오는 관점이 될 수 있겠죠. 이 수렴이 나오려면 A, B, C, D 그리고 2파동이 나와 주어야 한다. 어쨌든 한 번은 더 눌러주는 움직임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 라는 관점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확산 다이고날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이고날이라는 것은 1파와 4파의 저점이 겹치는 것이죠. 그래서 1파의 고점을 4파가 이런 식으로 눌러 주어야 한다.
그래서 1, 2, 그리고 3, 4, 5파동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라는 시나리오인데, 얘 또한 여기서 한번 크게 눌러주는 것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여기서 한번 아래로 밀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 더 이 그림을 세밀하게 보도록 할게요. 33333으로 이게 수렴이 맞다고 하면 D파동까지는 나왔습니다. A, B, C, D, 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눌리는 관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수렴이 아니라면 얘가 하락 A파동, 얘가 반등 B파동이 될 수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이 하락 C파동이 될 수 있다. 그럼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수렴이라고 한다면 A, B, C로 떨어질 거고요. 수렴이 아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겠죠. 떨어진다 한들 여기서 반등이 한 차례 나와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달을 하면 공통 롱 자리로 보고 롱 매매를 한 차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절반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해보는 전략을 취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아마 이 구간이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하락 추세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되돌림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시간봉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이 도지 캔들, 이 도지 캔들도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근거가 겹친 이 구역을 저는 공통 롱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와 준다고 하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시도해 볼 것 같고요. 빠르게 절반 익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홀딩을 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추세를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은 시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려오면 롱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시나리오 2개 말씀드렸죠. 5파 연장 임펄스 혹은 확산 다이고날. 5파 연장 임펄스라고 하면 얘가 수렴의 형태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확산 다이고날은 1, 2, 3, 4, 5로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롱 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구간을 볼 건데 얘가 수렴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얘가 반등이 끝나고 떨어지는 파동이라고 해도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는 걸렸다가 반등을 주고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공통적으로 롱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근거가 겹친 68K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자리가 공통 롱 자리다 라고 보고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아마 설정을 할 것 같아요. 내려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